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조호람입니다. 저는 오늘 소아 하지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좀 중요한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 골절 중에 이제 펠빅 프랙처입니다. 일단 소아의 펠빅 프랙처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서지컬 픽세이션이 드물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소아의 펠비스는 말리아빌리티가 매우 높은데요. 이제 이거는 뼈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인트의 일라스티시티가 높고 그다음에 그 카틸리지 스트럭처가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 펠빅 프랙처의 특징은 이제 성인들은 펠빅 링 인저리가 많죠. 그러면서 여러 군데가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는 한 군데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뼈보다는 아포피스가 약하기 때문에 어벌전 프랙처가 많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트리 라디에이티드 카틸리지 쪽에 골절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로스 어레스트나 아니면 LLD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에서는 토로데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는데요. 보시면은 토로데 1은 어벌전 프랙처고 2는 그냥 일리움의 심플 프랙처. 그러니까 심플 프랙처가 주로 많죠. 그다음에 토로데 4는 이제 멀티플하게 이렇게 오는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트리 라디에이티드 카틸리지는 컴프레션 포스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아스타블럼 림 프랙처는 이렇게 당기는 포스에 의해서 어벌전 프랙처처럼 이렇게 생기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힙 프랙처입니다. 힙 프랙처는 헤드, 넥, 인터트로칸터 이렇게 리전으로 되어 있고요. 소아의 약 1% 미만을 차지하는 프랙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랙처는 델베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1, 2, 3, 4로 나눠지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타입 1은 에피피지얼 세퍼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판 에피피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데 타입 1은 분리가 돼서 아스타블럼 안쪽에 있는 거고 타입 2는 이렇게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타입 1은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것은 스키페 감별해야겠죠. 그래서 스키페는 감별점은 10에서 16세의 남자아이, 그다음 비만인 아이 이런 애들은 잡보고 얘네들이 트라우마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마이너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렇게 스키페가 생길 수 있고 포스트라 미디얼 쪽에 캘로스가 보이면 스키페라고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트랜스 에피피셜 세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타입 1B는 이제 아예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예후가 안 좋고 문헌에 따르면 약 100%에서 오세오 네크로시스가 온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2세 미만이고 미니멀한 디스플레이스가 있으면은 그냥 스파이크 캐스트만으로 되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당연히 뭐 리덕션을 해야겠죠. 클로즈 리덕션이 안 되면 당연히 오픈 리덕션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타입 2인데요. 타입 2는 트랜스 서비컬 프랙처인데 힙 프랙처 중에서는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성인의 그 피머 넥 프랙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인트라 캡슐라 프랙처이기 때문에 탐포네이드가 있을 수 있고 AVN이 또 잘 옵니다. 35% 정도에서 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베루스, 피저 어레스트 이런 것들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CR 아니면 OR이고 아주 어린 아이는 그냥 핀 두세 개 정도로 고정이 되고요. 아니면 스파이카 캐스트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펄큐테너스하게 스크류 픽세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입 3는 서비코 트로칸터릭 프랙처인데 성인의 베이스 오브 넥 프랙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고정이 더 필요하고 AVN이 좀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타입 4는 인터트로칸터릭 프랙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익스트라 캡슐라 프랙처죠. 그래서 3살보다 어린 아이고 디스플레이스가 없으면 스파이카 캐스트 할 수 있고요. 3살 이상이고 디스플레이스 있으면 픽세이션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픽세이션 할 때 스크류가 성장판을 안 지나갔죠. 인터트로컨터 프랙처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고정하고 충분한 파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성장판을 안 지나가고 이렇게 픽세이션을 해도 됩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잘 올 수 있는데요. 문헌에 따르면 뭐 대략 20%에서 약 뭐 38%이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 오스테오네크로시스를 분류한 타입은 라틸리프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를 인볼브했냐, 아니 부분적으로 인볼브했냐, 이런 게 있고요. 치료는 뭐 보존 쪽으로는 웨이트 베어링 제한하고 아니면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콕사 바라는요. 이제 픽세이션이 이제 리덕션이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넥셰프트 앵글이 120도 이상이면 그래도 이제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괜찮은데 넥셰프트 앵글이 110도 이하면 리모델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뭔가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서브트루칸터 밸구스 오스테오토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피머 헤드 쪽의 성장판은 전체 피머 전체 다리 하지의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빨리 닫힌다 하더라도 약 2cm, 그러니까 LLD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약 2cm 미만으로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2cm 넘어가면은 반대쪽 에피피지오데시스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논유년 올 수 있는데요. 논유년은 리스크 팩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입 2, 그다음에 파월스 앵글이 큰 경우, 그다음에 리덕션이 잘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논유년 올 수 있고 약 8%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벨구스 오세토미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뭐 인펙션이나 뭐 이런 스트레스 프랙처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피머 샤프트 프랙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모달하게 피크가 이제 2살 어린아이나 아니면 17세,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렇게 바이모달하게 올 수 있고요. 아니 바이모달하게 오고요. 그다음에 남자애가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시오 이코노믹 컨디션과 약간 반대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영유아기에 히머 샤프트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AOS에서도 이제 반드시 의심을 하라고 돼 있는데 약 70%가 차일드 어뷰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자가 뭐 히스토리를 잘 설명 못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이 차일드 어뷰즈를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치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로 보존 쪽 치료를 주로 했는데 점점 이제 약간 경향이 바뀌어서 빨리 수술적 치료하고 빠른 이제 모빌리제이션을 하는 게 약간 이제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의 원칙을 보면 일단 뭐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상황이 아니라면 6개월 이하는 파블릭 하니스 채우고요. 6개월에서 5세는 스파이카 캐스트 하고 5에서 10세는 일라스틱 IM 네일하고 10세에 넘어가면은 일반적 리지드 IM 네일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캐스트를 요새는 이제 많이 하진 않는데 이런 이제 90대 90 포지션으로 해서 일단 바디 쪽에 만들고 디지털 쪽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좀 굳으면은 이제 트랙션을 가해서 이 중간 부분을 이제 컴플리트 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힙 스파이커 캐스트를 감는데 힙을 45도 플렉션해서 트랙션 한 상태에서 스파이커 캐스트를 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고 나서 이제 시암이나 이런 걸 보면서 웨지 쉐입으로 이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웨지로 뭐 여러 군데를 이제 웨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지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감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크로스바를 고정시켜서 배꼽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렉서블 IM 네일을 쓸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디스탈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C 쉐입으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다이아미터가 약 이제 피머 이스무스의 한 40% 정도 되는 네일을 쓰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 약 피머 전체의 약 80%를 채우게 되거든요. 그 정도 네일 사이즈가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릎 파트, 무릎 주변 골절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너무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무릎은 따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티비아 샤프트 프랙처인데요. 약 15% 차지하고 있고 남자애가 많고 주로 이제 페데스트리안이나 비하이클 인절이고요. 어, 이제 수술이 앵귤레이션이 약 5도에서 10도 이하거나 쇼트닝이 1cm 미만이면은 비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수술적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앵클 쪽인데요. 앵클 쪽은 뭐 이제 핑거 프랙처, 디스탈 라디우스 프랙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프랙처로 되어 있고 어, 운동하는 애들한테 잘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앵클은 이제 탈루스의 이제 모양을 좀 잘 봐야 되는데 탈루스를 위에서 보면 안테리어 쪽이 이렇게 넓고 포스테리어 쪽이 이렇게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앵클이 도지 플렉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정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란타 플렉션 한 상태에서 이제 뭐 발목이 꺾이거나 그러면은 이런 앵클 인저리가 잘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가먼토스 스트럭처가 피지스보다는 이제 더 강하기 때문에 애들은 이런 PGR 프랙처 또는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잘 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솔터리스 타입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어 타입 1, 2, 3, 4, 5 뭐인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타입 2가 가장 흔합니다. 약 32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발목 골절에서 특징적인 이제 두 가지 특징적인 골절이 있는데 일단 트리플레인 프랙처입니다. 보통 이제 성장기가 아니 성장이 발목 성장판이 닫힐 무렵에 잘 발생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엑시알, 코로날, 사지탈 양쪽 세 플랜에서 봤을 때 다 프랙처 라인 보인다고 해서 트리플레인 프랙처고 보시면은 솔터 타입이 AP에서 보시면 성장판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AP에서 보면 타입 3가 되고 그럼 라텔에서 보면은 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라텔에서는 타입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캠벨 사진인데요. AP에서 보면은 타입 2고 라텔에서 보면 타입 3인데 그 프래그먼트가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타입 4가 되는 거죠. 위아래 다 부러진 거고. 근데 만약에 그 프래그먼트가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은 타입 2랑 타입 3 프랙처가 같이 혼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타입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틸로 프랙처인데요. 틸로 프랙처는 보통은 이제 성장판이 라테랄 쪽이 늦게 닫히잖아요. 늦게 닫히기 때문에 어, 라테랄 쪽에 이제 안테리얼, 인페리얼, 티비오, 피브랄 리거먼트, AI, TF 중요하죠. 이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얘 어버전 프랙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틸로 프랙처라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판이 닫히는 특징 때문에 이런 틸로 프랙처나 트리플린 프랙처가 이제 생기는데 보시면은 이제 센터 쪽이 제일 먼저 닫히고 그 다음에 미디얼 쪽이 닫히고 이게 라테랄 쪽이 제일 늦게 닫히거든요. 그래서 라테랄 쪽이 제일 늦게 닫히기 때문에 이런 골절 양상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스탈 피블라 프랙처도 꽤 흔하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타입 1,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타입 2 프랙처가 제일 흔하고요. 리덕션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그냥 캐스트 3에서 4주 정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없으면 그냥 노네이트 베어링 하고 캐스트 하고요. 그렇지 않 2mm 이상이면은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입 4, 5 인저리는 잘 안 보이겠죠. 이게 성장판이 약간 크러쉬가 되는 그런 반대쪽이랑 이제
성장판을 같이 좀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LLD가 오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손판 손상 때문에 나중에 LLD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트리플레인 프랙처나 틸러 프랙처는 거의 발목에 성장판이 닫힐 무렵에 생기기 때문에 LLD가 그렇게 아주 심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1cm 미만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제 탈루스 프랙처입니다. 탈루스 프랙처는 소아에서는 또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탈루스는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약하기 때문에 탈라 넥 프랙처가 생기면 AVN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VN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타잘 프랙처입니다. 메타타잘 프랙처는 소아 풋 프랙처의 60%고 5세 미만에서는 퍼스트 메타타잘이 많고 5세 이상에서는 다섯 번째 메타타잘 프랙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보존적 치료한데 뭐 딜레이 유니언이 있거나 오픈 프랙처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컴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특징적인 거는 다섯 번째 메타타잘 프랙처입니다. 존 1은 이제 인트라 아티큘라고요. 존 2부터 이제 익스트라 아티큘라인데 존 2 프랙처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따로 존스 프랙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혈류가 매우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텐던이 두 개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이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타타잘 프랙처보다는 좀 더 고정 기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4에서 6주 한다면 그거보다 한 2주는 더 해야 존스 프랙처는 2주를 더 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CD인데요. OCD는 이제 지속적인 마이크로 트라우마에 의해서 탈루스의 디바스큘라제이션으로 일어난다고 병인이 이제 생각되시고요. 주로 이제 미디얼 보더에서 많이 생기고 라테랄 보더에서 생기는 경우는 다른 이제 동반되는 큰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D도 이런 스테이지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대부분은 그냥 다 보존적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타입 4 같은 경우는 프리 프래그먼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펠빅스 프랙처는 어벌전 프랙처가 이제 주로 많다는 거. 그다음에 힙 프랙처는 2살에서 3살 이하고 미니멀하게 디스플레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캐스트만으로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머 샤프트 프랙처는 6개월 이하는 파블릭 채우고 5세 이하까지는 스파이커 캐스트, 그다음에 5세에서 10세까지는 일라스틱 네일, 10세 이상이면 리지드 네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디스탈 앵클 프랙처는 트리플레인 프랙처는 솔터레스 타입 4, 틸러 프랙처는 타입 3.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생긴 이유는 라테랄 피직스가 나중에 다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그다음 존스 프랙처는 익스트라 아티큘라 프랙처고요. 바스큘라 서플라이가 제한되어 있고 머슬 포스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정을 좀 더 오래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성모병원 조우람 교수님께서 소아하지골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공의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그 조아람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소아 교수님들께서 지금 접속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질문 올라온 데까지 인천 성모병원의 주선영 교수님 혹시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지 계시나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가지고, 이제 시간상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갔을 텐데, 이제 주로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지 골절 중에서는 피모 샤프트가 제일 단골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셔널 프랙처 정도가 나올 텐데 피모 샤프트가 뭐 6개월 이전에는 미만 아이들은 파블리카네스, 그다음에 2살에서 5살 사이는 힙스파이카, 그다음 5살에서 10살 사이는 대부분이 이제 플렉서블 IM 네일을 쓴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허용 범위가 있잖아요. 뭐 그 오버그로스, 앵귤레이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오버그로스 같은 것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허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힙스파이크 캐스트 하는 연령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랭스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2cm 미만인 경우다. 그 제네럴 걸고 캐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쇼트닝이 2cm 미만이다. 그러면 랭스 스테이블 한 걸로 보고 캐스팅을 해도 되고요. 2cm 이상으로 쇼트닝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버그로스가 2cm 정도까지거든요. 그 나이 또래. 그러면은 허용 범위 이상으로 쇼트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플렉서블 IM 네일은 나이가 5세에서 10세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뚱뚱한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오블릭 패턴의 프랙처에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프랙처 그다음에 40kg 미만인 아이들한테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저기 조윤주 교수님 계시면 저희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릴 수 있을지. 어, 조랑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셔서 그 주선영 교수님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도 충분히 다 설명해 주셔서 저는 더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들이 너무 안 올라오셔 갖고요. 혹시 또 우리 선병원의 김원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아침마다 저희 참석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아니, 수화골절에서 사실은 요새 수화 환자들이 좀 적어서 그런지 보기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어린 아주 저 한 달, 2살 밑에는 뭐 그냥 뭐 컨설팅도 다 되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새 트랙션을 안 하나요? 트랙션? 러셀 트랙션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어디도 트랙션 하면 갖고 그러는데 피용 샤프트 같은 거. 트랙션이라는 그 멘션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요새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트랙션이, 요새는 이제 결국은 이제 보존 쪽 치료를 하는 이제 환자들을 이제 트랙션을 할 텐데 너무 이제 약간 이제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임모블레이션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트랙션으로 인한 어떤 뭐 컴플리케이션 뭐 스킨이라든지 뭐 이런 뉴로바스큘라 이게 컴플리케이션들도 있어서 하여튼 요새는 좀 잘 안 한 추세고 만약에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수술적으로 하는 게 약간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옛날보다는 그런 트랙션 같은 거는 조금 덜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때는 제가 레지던트 때는 러셀 트랙션을 해주고 당겨놓고 좀 한 일주일, 2주 되면 헬스가 나오면 적당되면 그런 캐스트 가먹거든요. 스파이크 캐스트 갖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게 보기 힘들어. 그리고 또 외고정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외고정기에 또 멘션도 없고 그러네요. 외고정기는 안 합니까? 외고정기도 뭐 주로 이제 오픈 운드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하고요. 근데 하여튼 예전보다는 그 뭐 그렇게 심하게 트라우마나 이런 게 좀 적어서 요새도 아주 드물게 뭐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질문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진영 교수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조람 교수님 많은 경험 갖고 계실 텐데 가장 치료가 까다로운 소화골절이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뭐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제가 그래도 뭐 원래는 이제 힙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말 제일 힘들었던 수술은 소아골절은 수프라콘다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지골절이고요. 수프라콘다일은 뭐 리덕션도 힘들고 일단 가능하면 이제 클로즈 리덕션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머슬이라든지 인터포지션 되는 구조물도 많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K 와이어 자체가 들어가기도 또 너무 이제 뼈가 작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이 수프라콘달 프랙처 같습니다. 네, 이게 소아는 정말 자주 보지 못하고 또 워낙 이렇게 스페셜라이즈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가 있을 때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질문이 더 올라오지 않고 다른 교수님들 코멘트가 없으시면 오늘 목요 집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 집담회는 서울성모병원 신승환 교수님께서 커먼 비나인 소프티슈 튜머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독감도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들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 힘찬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목요 집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람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